청소년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오늘부터 우리는 1차 시 기후변화의 이해. 채팅방에서 생긴 일. 중학교 3학년인 환경이와 자연이는 장차 기후학자가 꾸민 친구들로 이름처럼 환경, 기후, 자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주고받으며 관련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친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살펴볼까요? 환경아, 이 영상 좀 봐봐. 웬 영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한 수상소감의 일부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인류와 동물을 위협하는 가장 긴급한 위협이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구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스카상을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좋아. 그럼 각자 조사한 다음에 채팅방에서 공유하자. 기후란 무엇일까요? 자연아, 잘 지냈냐? 내가 조사한 자료 먼저 넘겨줄게. 먼저 날씨와 기후의 개념에 대해 조사했어. 날씨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해. 그리고 기후란 장기적 대기 현상을 시간, 공간으로 일반화하여 가장 출현 확률이 높은 대기의 종합적 상태, 즉 날씨 또는 기상을 이루는 기상 요소의 시공간적 평균 상태를 말해. 날씨는 하루나 일주일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대기의 물리적인 현상이야. 날씨는 바람, 비, 구름, 눈, 기온과 같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의 날씨에 대해 최고 기온 30도씨, 평균 습도는 20%, 바람은 3m/s, 구름량은 10% 미만으로 화창한 여름 날씨였다고 표현할 수 있어. 이러한 날씨를 긴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한 시기에는 비슷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이것을 기후라고 표현할 수 있어. 즉,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현상을 말해.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기후를 기상값의 30년간의 평균으로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어. 이 평균값은 10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해. 다음으로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자. 먼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의 인위적 요인과 화산폭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기후변화라고 해. IPCC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 즉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기후변화라고 정의해.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여 지칭하지. 마지막으로 UNFCCC의 정의를 살펴볼까?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했어. IPCC와
UNFCCC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 두 친구의 대화를 잘 보았나요? 여러분은 기후변화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또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알고 싶나요? 빈칸에 자유롭게 써볼까요? 오늘은 기후변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기후변화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기후가 변화할까요? 뭐야? 무슨 사진이야? 클릭해서 확인해봐. 화산 사진이네. 근데 이 사진을 왜 보낸 거야? 내가 조사한 자료와 관련이 있는 사진이기 때문이지.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한 저온현상 때문에 1815년엔 여름이 없었대. 우와, 정말이야? 응. 이처럼 기후가 변하게 된 자연적 원인에 대해 조사해봤어. 응, 확인해볼게.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그 첫 번째는 기후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야. 대기가 기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대기권, 수권, 빙권, 직권, 생물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이지. 또한 화산 폭발에 의해 태양 에너지가 변화하면 기후가 변화하게 돼. 화산이 폭발하며 나오는 화산 분출물이 성층권까지 상승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머물며 태양빛을 흡수하면 성층권 온도는 상승하지만 대륙권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감소돼. 그 결과로 대륙권 온도가 하강하는 거야. 아까 예로 든 인도네시아 탐부라 화산 폭발 외에도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이때에도 화산이 폭발한 후 성층권 에어로졸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태양 복사가 산란되어 지상과 대륙권의 기온이 하강하는 결과가 나타났었지. 다음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도 기후가 변화하기도 해. 즉, 태양 흑점수의 변화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변화하면서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지. 다음은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공전 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은 4만 1000년을 주기로 조금씩 바뀌는데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게 되므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태양 에너지는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1%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변화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유고슬라비아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는 천문학적인 요인에 의해 태양 에너지가 변화하며 이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어. 그가 주장하는 3대 주 요인은 첫째,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이 아닌 타원이며 이 타원의 이심률, 즉 찌그러진 정도가 약 10만 년 주기로 변화한다는 것이야. 목성과 토성 등 타행성과 지구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지. 둘째, 지구의 자전축은 원형으로 회전하고 있어. 이를 지구의 세차운동이라 해. 세차운동은 약 2만 6천 년의 주기를 지녀 이 운동은 태양과 달의 조력에 의해서 또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므로 발생하는 것이야. 셋째,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4만 1000년 주기로 22.1도에서 24.5도 변화한다고 해. 이상 세 가지를 태양 에너지가 변화하는 요인으로 주장했어.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서 밀란코비치 사이클 개념도를 확인하도록 해.
그런데 자연아, 이런 자연적 요인 외에도 우리 인간으로 인해 기후가 변하는 요인도 많을 것 같아. 그 내용은 내가 쌤께 부탁을 드렸어. 쌤, 안녕하세요. 자연이 환경이 안녕? 쌤이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공유해 줄 테니 한번 볼래?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크게 온실가스 배출, 에어로졸의 영향, 토지 피복 변화와 산림 파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온실가스 배출이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어.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과연 무엇일까?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정한 주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야. 온실가스는 지표에서 나오는 장파 복사의 부분적 담요 역할을 하는데 이 담요 효과를 자연적 온실 효과, 즉 내추럴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지. 인간 활동은 온실가스 방출을 통해 이 담요 효과를 강화시키는데 한 예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은 산업 시대에 약 35%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은 인간 활동, 그 중에서도 주로 화석 연료 연소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대기 중에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동안 머무르며 지구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변경시키고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의 두 번째로 에어로졸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에어로졸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에어로졸이란 기체상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로 액체나 고체의 입자가 주로 공기와 같은 기체 내에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말해. 이들의 크기, 농도, 화학적 조성은 매우 다양한데 직접적으로 대기에 방출되는 에어로졸도 있고 방출된 화합물로부터 생성되는 에어로졸도 있지.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해 황화합물, 유기화물, 블랙카본이라 불리는 검댕을 함유하는 에어로졸이 증가했는데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산업화가 대기 중 에어로졸의 양을 특히 변화시켰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에어로졸의 경우 며칠 동안만 대기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산업지역과 같은 발원지역 부근에 집중되고 있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이번에는 토지 피복 변화와 산림 파괴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과잉 토지 이용이나 장작 수채취 등에 의한 토지 이용도의 변화, 그리고 도로의 건설, 벌목, 농업 확장 등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산림 파괴는 지표면의 반사율 변화를 유발시켜 결국 기후변화를 야기하게 되었어. 대규모의 산림 제거는 물 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산림의 성장이나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또한 산림 제거를 위한 산불 등은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 대해 잘 이해했니?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현재와 미래. 얘들아, 기후변화에 대해 잘 공부하고 있니? 네, 그럼요, 쌤.
기후가 무엇인지, 기후가 왜 변화하는지 조사하고 공부했죠. 그럼 이번엔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의 키워드를 보고 각자 나눠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자연재해, 환경보건, 농업과 식량. 제가 농업과 식량에 대해 조사할게요. 식량 문제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요. 구환경, 하여간 못 말려. 그럼 전 환경보건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쌤이 자연재해에 대해 먼저 자료를 줄게.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재해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겠지? 그럼 지구가 더워져서 이상기상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될 거야. 이것은 자연재해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우선 기온이 상승하여 해양이 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태풍과 해일 등이 보다 강력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보다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 참고로 물리학 이론 중 클라우지우스-클라페롱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기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약 7%의 수증기를 추가로 얻는다고 해. 이뿐만 아니라 기온이 오르게 되면 지표면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뭄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지. 지구가 더워지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육지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옴에 따라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고 둘째,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일어나는 열팽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바닷물이 늘어나게 되면 연안 지역이 후퇴하게 되고 해수면의 온도가 더욱 상승해서 연안 도시에서의 홍수와 해일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다음으로 환경보건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구온난화는 열과 관련된 사망률과 이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온이 증가하면 사람의 몸은 몸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신체의 체온 조율기구가 방해를 받게 되면 몸에 열이 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정신착란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전염병의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기온이 증가하면 부화기간이 단축되고 활동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매개체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말라리아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망자 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병 중 하나인데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20에서 30도씨에서 가장 잘 번식하고 말라리아 기생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말라리아 모기의 몸에서 잘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말라리아 모기의 번식이 촉진될 것입니다. 말라리아 외에도 댕기열, 주열 흡충병, 한타 바이러스 등은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는 병인데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병의 전염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빨리 상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아시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살모넬라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더워지는 온도에서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12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 기온이 약 1.8도씨 상승했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및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각각 47.8%, 19.2%, 0.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조류의 번식을 촉진시키는데
인간이 유해 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조개를 먹거나 이와 같은 조류를 포함한 바다 에어로졸을 흡입하면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하죠. 기후가 변화하면 농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이 변화하면 농축산 부문에서는 작물 생산, 생태계, 가축 생산이 변화하게 됩니다. 작물은 기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역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기후가 변화하니까 이에 따라 생물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재배 적지 또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열대 작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더워지면 작물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나 해충이 활동하는 지역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과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어요. 여러분에게 온도계를 선물한 이유가 궁금하죠? 온도가 1도씨씩 올라갈 때마다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에게 1도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구에게 1도씨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온도계에 표시된 온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온도만큼 기온이 올라갔을 때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시되는 문제는 총 3문제이고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시된 내용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된 내용은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라는 주제로 재미있게 이야기해 봅시다.